2023학년도 서울대학교가 신입학생 입학 전형을 예고했는데요. 서울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번에 변화가 좀 크니까 제 분석을 잘 보고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서울대학을 준비하지 않는 학생들이라 할지라도 서울대학의 입시는 입시 전형을 만드는데 참고 자료가 되기 때문에 예측이긴 하지만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 판단하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2024학년도 요번에 발표한 자료는 현재 고1이 서울대학을 들어갈 때의 자료고, 요 다음에 제가 설명을 추가로 할 거는 2024학년도, 즉 현재 중3 이하의 학생들이 서울대학을 목표로 한다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고 뭘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방법이 많이 도입됐기 때문에 혼동스러울 텐데요. 제가 나름대로 차분하게 분석을 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분석은 서울대학교의 공식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 여러분 아이들의 교육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일단 2023학년도 신입학생 입학전형 예고사항이란 게 나왔는데요. 여기서 핵심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정시모집 교육과정 이수 충실도를 반영하는 교과평가를 도입한다. 다시 말하면 정시모집에 교과평가, 즉 내신을 도입하겠다. 요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아주 특이한 건데요. 정시모집에서 지역균형 전형을 신설하겠다. 이건 교장 선생님이 추천해주는 지역균형 전형을 정시에서 도입하겠다는 얘기고요. 그 세 번째는 수시모집 지역균형 전형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완화하겠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여기에 단계별 모집을 하겠다. 요게 단계별 모집. 요게 더 훨씬 의미 있는 그 변화인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 서울대학교가 왜 이런 식으로 입시를 만들었느냐, 맥락을 좀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요. 요 얘기가 의미가 있어요. 서울대학교는 전국의 인재를 고르게 선발하고자 합니다. 이게 내용이에요. 최근 몇 년 동안 서울대학교 정시 모집 일반 전형에서 지역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대학교는 신입생의 지역 편중을 완화하고 전국의 인재를 고르게 선발하고자 모집단위 일부 인원을 정시 모집 전형으로 선발을 합니다. 라고 했거든요. 이게 의미 있는 변화가 돼요. 즉, 서울대학교는 특성이 전국 단위에서 골고루 뽑겠다는 게 이번 입시의 핵심입니다. 뭐라고요? 전국 단위에서 골고루 뽑겠다. 이 키워드를 이해 못하면 서울대학 입시에 대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수시 모집 지역균형 전형의 수능 최저 기준을 완화하여 각 지역 우수 인재의 균형 선발이라는 전형 취지를 충실하고자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어느 특정한 지역에서 지역 균형이 좀 많이 되는 거를 좀 완화해서 전국 단위로 넓혀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대학교가 이번에 입시를 바꾸게 되는 목표 중에 하나는 더 골고루 뽑고 싶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적용했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정시 모집 교과 평가를 도입하는 건데요. 이게 아주 특이한 거죠. 2022학년도 정시 모집에 도입한 교과 이수 가산점제를 개편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2022학년도부터 서울대학교는 어떤 과목을 들어주면 가산점 1점, 어떤 점수를 들어주면 가산점 2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기로 했는데요. 그게 2023학년도부터는 요 가산점 제도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교과 평가 속에서 이 가산점 제도를 녹여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 이따 설명을 또 드리겠는데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교과 평가는 학교 생활기록부에 교과 학습 발달 상황만을 반영한다 라고 표시한다는 것은 뭘 뜻하는 거냐면, 비교과 영역은 배제한다.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에서 주로 나왔던 서울대학 이외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정성평가, 즉 다시 말하면 뭐 논문 활동, 동아리 활동, 뭐 이런 창의적 체험 활동, 이런 비교과 영역은 반영하지 않고 교과 학습 상황, 즉 학생부에 있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있는 교과 영역만 반영하겠다는 거고요. 여기서 교과 학습 발달은 일단 첫 번째는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은 학생이 이수한 교과목, 어느 과목을 들었느냐. 두 번째는 성취도, 성적은 어떠냐. 세 번째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세특이라고 하죠. 이 세 가지를 그 점수에 집어넣겠다는 거죠. 또 특기사항 중에 하나는 그러면 정시에서 내신이 들어가는 건데 이거를 아주 많이 반영할 거냐 아니면 적게 반영할 거냐 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절대평가 방식이다. A, B, C 등급의 절대평가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 점수가 좀 들어가고요. 아주 많이 반영한다고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신을 잘해야만 서울대학교 정시에서 합격을 하느냐? 그거는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의 감점 사유가 될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정시 모집의 지역균형 전형하고요. 일반 전형 모두에게 교과평가가 들어가는데요. 지역균형은 학교장 추천으로 하는 건데 뒷부분에 다시 설명을 할 거고요. 정시 모집 일반 전형은 지금까지 봤던 정시예요. 그러면 정시 모집 지역균형 전형에서는 수능이 60점이고요. 교과평가가 40점입니다. 되게 많이 들어가죠. 근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별 의미가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교과평가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정시 모집 일반 전형에서는 수능 100%인데 그중에 80점이 1단계 수능 성적이고요. 그 다음에 1단계에서 뽑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과평가가 들어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1단계로 수능을 뽑은 다음에 단계별 모집이에요. 정시 모집 지역균형 전형은 단계별 모집이 아니고요. 아예 일괄 합산이고요. 그 다음에 정시 모집 일반 전형은 단계 모집입니다. 여기서 뽑고 나서 여기서 다시 1단계 점수 뽑은 거를 80점만 주고 2단계 교과평가로 주겠다고 하니까 커트라인 근처에 있는 학생들이 교과평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정도 수준이라고 일단 지금은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2번 정시 모집 지역균형 전형을 신설했는데요. 요거가 아주 특이한 거예요. 이거에 따른 유불리도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서는 일단 제도에 대한 분석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수시 모집에서만 실시한 지역균형 전형을 정시 모집에서도 실시를 한다. 서울대학을 들어오는 학교의 숫자를 늘리겠다는 거죠. 전국 단위로 좀 많이 오게 만들겠다는 얘기죠. 추천 인원은 수시 모집과 동일한 2명 이내. 교장 추천으로 2명을 추천할 수 있는데 특이한 점은 졸업생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교가 재학생을 위주로 할 거냐, 졸업생을 위주로 할 거냐는 뭐 학교의 결정에 따르겠지만 상식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졸업생이 재수생보다 더 우수하다면 졸업생도 충분히 지원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 영역에서 다 뽑겠다는 건 아니고요. 근데 거의 전 영역에 가까워요. 인문대, 사회대, 정예학부, 경제학부, 인류학과, 공대, 약대, 약학계열, 의대, 치대 해서 정시 모집 지역균형 전형이 선발된다. 그러면 일단 정시 확대를 한다고 그랬는데 일반 정시를 확대할지 아니면 지역균형 전형을 확대를 더 많이 할지는 서울대학교가 아직 인원수까지는 발표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인원은 어디에서 나오는 인원이냐? 그러면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에서 나오는 인원이다. 자, 일반 전형. 일반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하죠. 학생부 종합 전형의 인원이 좀 감소가 되고 감소된 부분에서 일부가 정시 모집 지역균형 전형으로 가고 일부는 정시 모집 일반 전형으로.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인 일반 전형의 감소분이 여기에 일부 가고 여기에 일부가 갈 텐데 어느 부분에 얼마큼 갈지 모르겠는데 예상으로는 거의 정시 모집 지역균형 전형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요번에 줄어드는 게 10% 정도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가 30% 정도 뽑던 거에서 지금 고등학교 2학년까지
고등학교 1학년서부터는 40%를 뽑겠다고 했으니까 요 10%의 운영폭이 정시로 넘어갈 때 정시 모집 지역균형 전형이 신설될 수 있겠다라고 예측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텐데, 인원수까지 확정된 자료는 내년 4월 달에 다시 나타날 거라고 보입니다. 세 번째는요, 수시 모집 지역균형 전형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완화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그 전국 단위에서 교장 추천을 받아서 그 학생들이 시험을 봤는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못 맞춰가지고 최종 합격이 안 됐던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4개 영역 중 3개 영역에서 2등급 이내였는데요. 2023학년도 지금 고1부터는 4개 영역 중 3개 영역 등급합이 7등급 이내, 그쵸? 3개 영역이 2등급, 그러니까 2, 나지 2, 1 이랬었는데 1, 심지어는 5도 가능하겠죠? 아니면 뭐 2, 3도 가능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조합으로 해서 3개 영역의 등급의 합이 7등급 이내가 되면 합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최저 등급을 못 맞춰서 대학을 못 갔던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최저 등급을 맞춰서 합격을 할 수가 있어서 더 지역적으로 최저 등급을 맞춰서 대학을 가는 학교의 숫자가 늘어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기회균형 전형하고 이런 얘기들은 뭐 좀 제가 넘어갈 거고요. 교과 이수 기준 개편에 대해서 뭐 여러 분석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교과 이수 기준이 가산점제였거든요. 그거를 가산점 제도가 이제 없어지고 그냥 교과 이수가 그냥 그 내신의 한 파트로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의미가 굉장히 많아서 이거에 대해서 뭐 정성평가가 이루어진다, 이 과목을 들으면 유불리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작년도에 발표했던 그 자료를 좀 보시면 아주 간단하게 설명이 돼요. 지금 이 페이지는 요번에 발표된 게 아니고 작년도에 발표했던 거거든요. 이 가산점 반영 방법, 즉 애초에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교과 이수에 대한 것은 가산점 반영 방식을 없애고 도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기준이 그대로 들어갈 수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교과 이수 가산점은 학교 생활 중 학생이 이수한 교과 이수 유형의 충족 여부예요. 그러니까 잘 봤냐 못 봤냐가 아니고 이 과목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여부예요. 그러니까 서울대학을 가겠다는 학생들은 이 과목은 반드시 들어줘야 한다는 얘기죠. 듣지 않으면 감점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학교가 가산점 반영 방법이라고 써서 유형 1에서는 1점 가산하고요. 유형 2에서는 2점 가산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다 들었으면 3점 가산이 되잖아요. 근데 요번에 바뀌는 입시에서는 가산점은 없고요. 요거를 충족시켰냐 못 시켰냐에 따라서 감점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교과이수 유형 1번이 뭐냐면요. 수학에서는 일반 선택 4과목을 들어도 되고, 또는 일반 선택 3과목에 진로 선택 1과목을 들으면 유형 1은 통과되는 거예요. 과학에서는 일반 선택 2과목하고 진로 선택 2과목을 들었다면 유형 1은 통과. 사회는 일반 선택, 진로 선택 합쳐서 3과목을 들으면 유형 1은 통과. 그럼 가산점 1점이잖아요. 유형 1에서. 가산점 1점을 받는 거예요. 1점. 유형 2도 통과를 해야 되는데요. 유형 2는 일반 선택 4과목에 일반 선택 3과목 또는 진로 선택 1과목. 과학은 일반 선택 3과목에 진로 선택 2과목 또는 일반 선택 2과목에 진로 선택 3과목. 그 다음에 그 사회는 일반 선택 3과목에 진로 선택 1과목, 일반 선택 2과목에 진로 선택 2과목을 들어주면 2점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학을 가겠다는 학생들은 그냥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요 기준에 맞게 선택 과목을 선택했는지만 점검을 해주시면 그 과목에서 점수가 잘 나왔고 안 나왔고 관계없이 감점이 발생을 하지 않는 거니까 이거를 뭐 정성평가다 이렇게 볼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가 이 가산점에 따른 예시까지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수학과 사회를 들었을 때 수학 1, 수학 2 확률 통계 플러스 기하를 들으면 수학 통과. 사회는
뭐 경제 윤리와 사상 여행지리 요걸 들으라는 얘기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들었으면 1점 가산 된다는 거거든요. 유형 1에서 2개 충족했다는 거죠. 또 수학과 사회를 들었는데 이렇게 들어도 된다는 얘기죠. 수학 1, 수학 2, 확률 통계, 경제 수학 이건 진로잖아요. 이렇게 들어도 되고 생활윤리, 사회문화, 정치와 법 플러스 사회문제 탐구 이렇게 들었어도 이건 2점 가산을 준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문과 학생인데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다 수업을 들었다. 그러면 그 요번에 바뀐 제도에 대해서는 감점 없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과 학생 같은 경우는 수학 1, 수학 2, 미적분, 확률 통계 들었으면 1단계 유형 2네요. 2단계 통과된 거고 여기 공통이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물리 1, 화학 1, 생명과학 1, 물리 2, 화학 2 들었으면 2개 충족해서 2점 가산. 그 다음에 심지어는 수학 안 듣고요. 사회하고 과학만 들어도 2점 가산이 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들었다가는 앞에 그 1단계에서 가산점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실수로 이 과목을 듣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런 일은 현실적으로 별로 나타나지 않거든요. 일단 교과 이수 기준 같은 경우에는 그 탐구하고 생활교양 교과 이수 기준 1, 과거에는 1점 가산이었죠. 지금 가산은 없습니다. 이걸 다 들었으면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감점 없음. 그리고 생활교양에서는 제외국어 또는 한문 중 한 과목을 들어줘야 돼요. 자, 들어주라는 얘기지 여기서 점수가 잘 나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거는 두 번째 성취도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진로 희망에 따라 과학 2과목 이수를 권장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요거는 뭘 뜻하는 거냐 하면 혹시 이 친구가 과학 2를 들었을 때 그 약간 플러스를 줄 수도 있다는 뉘앙스인데 권장함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요인은 현재는 없어요. 그러면 이왕에 저라면 과학이라는 과목은 내신에도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니까 들어줘서 서울대학교에서 원하는 걸 해주면 된다. 이 정도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준에 따르면 안 들어도 감점 사유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과 기준, 이수 기준 2를 보면 뭐 수학, 사회, 과학인데요. 그러니까 수학, 과학을 연결시켜도 되고요. 수학, 사회를 연결시켜도 되고요. 심지어는 과학, 사회를 연결시켜서 2개 교과군 이상에서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이 과목을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들어주면 첫 번째 교과 이수 기준은 통과가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게 2점 가산이었죠. 그러니까 요거를 들어주면 되겠다 이거죠. 자, 음대, 미대 다 건너뛰고요. 이제 이거의 자세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입학 전형 체제부터 먼저 한번 볼 텐데요. 이건 2023학년도가 아니고 2022학년도예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고요. 여기선 직윤이죠. 그 다음에 일반 전형이 있죠. 여기에서는 수능 위주 전형 일반. 그러니까 지금 고2까지는 그 입시에 내신 반영 비율이 없는 거고요. 정원에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원 내 전형이 그 얼만큼 정시가 많아지고 있나를 보면 서울대 이제 정원 내가 3,235명. 요거는 약간 그때그때 차이가 조금 있긴 해요. 그런데 그 2020년도에는 21%가 정시를 뽑았고요. 2021학년도에는 23% 계속 늘리기로 해가지고 2022학년도 지금 고2 때는 30%까지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684명 정시에서 뽑았던 거를 751명, 979명까지 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직윤은 23.8%에서 23.8%에서 2022년도에는 20%로 맞춰놨어요. 약간의 그 끝 단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일반 전형은 54%, 52%, 49%가 됐죠. 그러면 정시에서 늘어난 걸 보면 직윤에서 일부 감소됐고요. 일반 전형에서 대폭 감소가 좀 됐죠. 정시로 늘어난 걸로 이제 바뀐 거잖아요. 여기 3% 빼지고 여기도 3% 빠지고. 자, 이렇게 돼서 지역 균형은 이제 20%에 맞춰 놓은 상태가 돼요. 그러면 2023학년도에는 정시 가이드라인이 40%거든요. 40%면 직윤을 건들 것 같지는 않고요, 더. 왜냐하면
이번에 가이드라인이 그 정성적 평가가 많이 들어가서 공정성이 좀 줄어드는 종합전형을 줄여달라고 얘기한 거니까 그 종합전형의 서울대학교는 종합전형을 일반전형이라고 하니 일반전형의 이 49% 중에서 약 10%가 이동을 하면 정시 지역균형 전형은 20% 유지할 것 같고, 이거는 제 추측입니다. 4월 달에 다시 발표가 날 거예요. 이 49%였던 게 40%로 바뀌고 이쪽이 40% 늘어나게 되는데, 이 40% 늘어난 것 중에서 현재 정시 일반이 있고요. 정시 직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 10% 정도가 정시 직윤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되는 거죠. 정시 일반을 줄여야 될 이유는 없고요. 이 10%라는 룸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아, 지역균형 선발은 그대로 유지될 것 같고, 인원수가. 그 다음에 일반전형, 서울대학교 일반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이니까 거기서 10%가 빠지고 정시가 10% 느는데 그 10% 느는 것이 정시 직윤으로 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 예측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2023년도 입학전형을 2022학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대로 존재를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전형도 존재하는데 인원이 준다. 약 10% 정도 줄 것 같다. 그 다음에 일반전형인데 정시에서 요거는 뭐 그대로 있을 것 같다. 지역균형 전형이 신설됐으니까 이 10% 줄은 게 이 10%가 1로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게 다 1로 늘지 않고 그 일반 전형에서도 일부 는다 그러면 10%보다 줄어들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최대 10% 정도의 지역균형 전형이 늘거나 아니면 10% 이내로 늘었다면 일반 전형 숫자가 느는 쪽으로 해서 그 정시에서 40%를 맞출 거고, 정부의 가이드라인이니까 수시에서는 60%를 맞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용을 보면 정시 모집 수능 위주 전형에서 이제 지역균형 전형 요거를 신설했고, 지역균형 선발 전형을 지역균형 전형으로 얘기하고 나머지는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